네, 안녕하십니까. 노후컴퍼니입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카메라에 대한 뭐 그런 차이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뭐 나름대로의 그런 거 가치성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좋긴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보다는 CPU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는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웬만한 그런 사양의 그런 레벨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죠. 얘네들은 렌즈가 아예 탑재가 돼서 나오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탑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당 뭐 어안 렌즈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일반 DSLR 이런 큰 이제 풀프레임 DSLR 같은 경우에 풍경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는 상위 계열 같은 경우에 280만 원, 이제 한 보급형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되는 렌즈군을 사야지 촬영이 어느 정도 기본 준수한 정도를 찍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이하급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질이 준수하게 안 나오고 물론 뭐 나머지 이제 보정에 대한 부분이나 그 촬영자의 기술, 그 다음에 경험과 노하우 뭐 여러 가지들이 믹스가 돼야지 화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이런 렌즈군을 뭐 일반적으로 표준 준렌즈 뭐 2470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2470하고 그 다음에 단렌즈 뭐 50mm 하나, 그 다음에 그 이하급으로 되는 거 좀 등급이 낮은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망원 렌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4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안, 표준줌, 단렌즈, 그냥 표준 단렌즈, 그 다음에 망원 이렇게 하면 4가지인데 이거를 뭐 사실은 이제 연필처럼 계속 쓰는 거는 표준 줌 렌즈를 쓰죠. 근데 이제 촬영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어안으로 한번 전체적인 어안 렌즈가 꼭 어안 렌즈를 제일 많이 안 써요. 사실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그러면은 뭐 거의 안 쓰는데 쓰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이 좀 널찍해서 몽장이 웅장하게 넓게 나오는 그거 한 장면 그 몇 초 찍으려고 그걸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카메라 사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자동차도 풀옵션이랑 깡통이랑 뭐 차이가 있듯이 풀옵션이 돼 있어야지 뭔가 업무 플로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안을 뭔가 웅장하고 넓은 거를 처음에 스타트로 이렇게 싹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들어와서 압축열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근사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단렌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표준준 렌즈로는 그런 이제 점사나 이런 렌즈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못 합니다. 그 좀 심오한 깊이감 같은 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에서 확대했을 경우 뭐 공연 촬영이나 이런 거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을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러고 이제 보통 DSLR 찍는 뭐 이런 뭐 메뉴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찍는 것은 DSLR 찍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찍어 가셔도 그걸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DSLR 찍는 거는 평판이 좋아서 A, B, C, D, E, F, G까지 다 쓸 수 있어서 DSLR을 찍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가 크면은 그거에 좀 오히려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고 많은 것들의 확장성을 띌 수 있다는 거죠.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저화질로 내려드리면은 뭐 A부터 D까지밖에 못해요. 예, 그럼 뭐 저화질 작업 뭐 그런 거밖에 못합니다. 예. 특히 이제 DSLR로 찍고 이런 거는 실사 출력이라든지 그런 큰 것들을 뽑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도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왜냐면 얘네들은
판재가 조그매요. 판재가 뭐 요만한데 이걸 CPU로 엄청 늘린 거예요. 그것도 기술인데 얘는 판재가 그래도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 그리고 이런 미러리스 마이크로 포서드를 저는 쓰는데 얘는 한 요만해요.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재가 반 정도가 들어가요. 결론은 밥을 조금 먹어요. 밥을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판재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얘가 갖고 있는 기술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싱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일단은 영상이 아닌 이런 기계가 렌즈가 훨씬 더 좋죠. 근데 앞만 좋으면 뭐예요? 이게 앞만 좋아도 이거랑 이거랑은 영상 차이가 나요. 확실히. 얘는 영상 전문 기계는 아니에요. 녹음 장비도 똑같아요. 녹음 장비도 전문으로 했을 때 되는 거지 짬뽕으로 좋은 건 없다는 거죠. 뭐 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들은요.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준수하게 들려주는 그런 가라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진정성 있게 그렇게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그 뭐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지금 이제 촬영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게 되는데, 이제 고용량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고용량을 뿜어낸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카메라의 영상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얘 같은 애들이 초당 15메가 한 30메가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그 정도 선이에요. 이제 보통 얘네들은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그 측정 값으로 적어냅니다. 초당 100메가라고 하면은 초당 뭐 메가 PS인가 뭔가 그걸로 되는데, 그게 한 3배인가 2배 적어요. 그 실 측정에서는 저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인식하는 그걸로 치면요. 그래서 지금 뭐 좀 고급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제 GH 지금 4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은 이제 메가 PS인가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한 2배인가 3배 정도 차이를 둬요. 예. 그럼 한 3배 정도 더 부풀려진 값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거 하는 메모리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 자체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카메라 가격 대비 메모리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제 거기서 화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제 4K나 이런 걸 촬영했을 때는 바디가 열을 받아요. 보통 이제 뭐 예전서부터, 소니는 예전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알파 700이나 A57 뭐 A850 뭐 이런 거 쓸 때 정도쯤에도 A99는 괜찮았는데, 상위 기종 괜찮은데 이제 하위 기종들이 발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얘는 판이 A4 사이즈고 얘는 A5 사이즈예요. 근데 얘는 기술로서 그걸 극복을 한 거고, 얘는 두 가지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처리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요걸로 이제 배터리가 예를 들면 얘도 2000이고 얘도 2000이에요. 한 1800인가 1850인가 그 정도 되는데, 둘이 하면은 벌써 촬영했을 때 벌써 느낌이 틀리고, 얘가 판재가 작기 때문에, 작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사각형 틀로 보면은 이게 흔들린다고 치잖아요. 그럼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판재가 작으면은, 자 뭐 이제 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있고 판재가 작으면은 좀 덜 흔들리게 만들 수가 있는데, 판재가 크고 이게 크긴 작다. 그러니까 크기 대비해서 이게 커야지 덜 흔들리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얘 바디에 얘 센서가 들어가서 이 기술이 들어가면은 덜 흔들리는데, 이렇게 조그마면은 이 흔들리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유격, 팔 움직이는 유격 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완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카메라들이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적어서 깊이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렌즈에 그냥 소스를 빨아들이는 기술인데,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고 고정하는 차이들이 있는 거고, 이제 용량 차이가 나요. 용량 차이가 나면은 벌써
메모리 카드에서 몇십만 원 들어가요. 예, 그걸 하려면요. 그러니까 얘는 얘 정도 하면은 메모리 카드가 안 들어가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뭐 프로레스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 찍는 게 낫다고 해요. 근데 256메가요. 몇 분이나 찍을 수 있을까요? 그 화질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런 거는 이제 좀 파악을 잘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적으로 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초당 200메가 400메가 되면은 이거 1기가짜리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메모리 가격이 웬만한 렌즈 가격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요. 그런 그 메모리 증가 추세를 하면요. 이건 걔네도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치면은 뭐 이게 출력이 뭐 CC가 낮은데 출력이 엄청 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C가 높아요. 근데 출력이 약해요. 얘는 CC가 낮은데 출력이 세요. 그러니까 출력이 더 세지려면 메모리 카드 고급으로 꽂아야 돼요. 그러면 설계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화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확실히 되긴 하는데 많이 개선은 되진 않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 GH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부터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판재가 판재가 좀 A5라고 했죠. A가 A4라고 하죠. 얘가 A5고요. A5이기 때문에 얘를 받아들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조명이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소화가 돼요. 조명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좀 봐줄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뭐 5나 4나 뭐 그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갖고 있는 대수별로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브이로그예요. 요즘 신형들은 뭐 브이로그를 뭐 같이 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 하나에 한 13만 원 정도 해요. 뭐 돌려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13만 원씩 해서 여기다 CDR을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뭔가 시네마 색감이라는 걸 좀 낼 수는 있어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저렴한 금액에 적당하게 나온 건 나쁘진 않아요. 물론 소니가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렌즈 값이 되게 대체로 비싸고, 떨방 같은 거에서는 그래도 GH5가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냅니다. 판재가 크면은 굉장히 이제 금손이어야지 촬영을 잘할 수가 있어요. 뭐 짐벌을 둬서 할 때 이런 애들은 뭐 사실은 뭐 그냥 뭐 얘네들이 아무리 무슨 손떨방이 DSL에 아무리 손떨방이 들어갔네 뭐 했네 그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요. 예, 그거는 진짜 뭐 금손이어야지 찍을 수가 있는 거지, 신의 손만 찍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미러리스에 손떨방 들어가 있어도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4K로 올라가면 더욱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HD급으로 해서 찍고 고화질을 뽑아내서 추출을 하는 게 적당하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기구, 렌즈가 아까 구성이 4개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 DSLR 같은 경우에는 렌즈 구성이 한 10몇 가지 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리스도 한 10가지 정도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게, 물론 렌즈가 완전 저도 100% 비싼 걸 사용하진 않아요. 저도 금액대를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 써야 될 거는 무빙 장비들이에요. 무빙 장비들은 보통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무빙 관련한 아날로그 커넥팅 장비만 한 제가 20개 정도 갖고 있어요. 뭐 이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러들이나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런 창작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색 보정이 들어가는, 아까 뭐 그 CDR 같은 거 보여드렸던 거가 이제 사양을 보통 촬영물이 뭐 고용량으로 뽑았을 때 1, 그 다음에 컬러 이제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아까 색깔 해주는 그 CDR 같은 거 하는 게 그게 1이에요. 그 다음에 보정이 1에서 2 정도 이제 그래픽이 1에서 2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려면 또 컴퓨터 사양이 달라져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장비가 또 필요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HDR 10비트 모니터, 고급화된 모니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걸 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등급이 또 맞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저가형 이런 촬영할 때랑은, 저가형 카메라로 촬영할 때랑은 등급이 굉장히 더 올라갑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고요. 예, 그 지금 촬영하는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초당 이제 한 400메가급, 어저께 촬영한 건 400메가급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조명을 하나도 안 넣고 찍은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금액이 보통 10헬스트나 이런 걸로 했을 때 한 1테라 기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금액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아까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로 치면 라우 파일 같은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뭐 그 다음은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그냥 저도 이제 신기해서 하나 사본 건데, 요건 이제 접사를 처리해주는 배터리 방전이 되긴 했네요. 예, 오래돼서 방전이 되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이제 렌즈인데 이제 완전 초접사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 초접사를 해서 거의 뭐 사마귀 얼굴 표면까지 볼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영상물에서 간혹 뭐 쓰일 때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데, 이제 사실 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에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장비이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도 저희가 물건을 만들 때도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막 그 뭐 리베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한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싼 거는 60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이제 다 그거는 제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